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난 지도 어느덧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토트넘에 누가 올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스텔리니는 콘테 밑에서 추석 코치를 하던 인물인 만큼 콘테에 비해서 대단히 낫다 그런 감독은 아닙니다. 손흥민이 콘테가 떠나자마자 100호 골, 101골을 넣은 건 콘테가 못했던 거지 스텔리니가 특별히 잘했다? 그건 또 아니니까요. 최근 전적을 보면 나오죠. 새 감독 찾기가 지지분한 가운데 최근 매우 파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손흥민과 같은 92년생의 어린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윌리엄 스틸 감독입니다. 손흥민의 생일이 7월달이고 스틸 감독의 생일이 10월달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보다 어린 감독이 부임하게 되는 건데요. 만 51세 포체티노, 만 60세 무리뉴, 만 53세의 콘테 다음으로 오는 게 만 30살의 스틸 감독이라는 건 토트넘이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스틸 감독이 도대체 누구길래 고작 30살의 토트넘 감독으로 꼽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스틸의 부모님은 모두 잉글랜드 국적이지만 정작 스틸은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벨기에 신트 트라이던의 유소년 팀에 입단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자신의 재능이 부족함을 깨닫고 바로 코치로 전향했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범상치 않죠. 어려서부터 스틸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 감독을 하는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흔히 줄여서 FM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서 선수 영입, 전술훈련, 경기 진행 등 실제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구팀을 이끄는 게임입니다. 자기가 만든 전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보면서 터치라인에서 지시를 하거나 전술을 수정하기도 하고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스카우트를 보내서 정보를 모으고 에이전트와 연봉 협상을 하는 설명만 들어서는 딱히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게임이죠. 그러나 결코 무시할 만한 게 아닌 게 이 게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무려 11년 전인 2012년에 이 게임을 한 내역들을 이력 삼아서 실제 축구팀의 감독까지 됐던 놀라운 일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호슨자대가 실제 축구팀 업무 경력 없이 이 게임에서 거둔 성과로만 실제 프로팀 감독이 된 겁니다. 이건 매우 희귀한 에피소드지만 이 외에도 축구계의 많은 유명인들도 이 게임을 참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은 2008년에 FM을 만든 회사와 계약해 이 게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도 했고요. 맨유의 감독을 맡았던 솔샤르도 2016년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맨유에서 뛰던 시절 FM을 즐기면서 긴장을 풀었는데 이 게임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라면서 이 게임을 통해 축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감독 역시 초등학생 때부터 이 FM이라는 게임에 심취해서 부모님이 컴퓨터를 금지시켰는데도 몰래 밤을 새면서 게임을 했다는데요.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만 챙기고 시간을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틸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 감독의 꿈을 키웠으니까요. 이 게임을 하면서 팀을 이끌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내 선수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FM을 통해 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볼 수 있었다. 게임에서도 이기고 성공하려면 많은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 게임을 하면 축구 감독의 일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게 된다. 실제 감독을 해보니 게임의 많은 부분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로 축구 감독이 된 스틸이 나중에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이른 나이에 축구 선수를 포기하고 축구 감독을 꿈꿨던 스틸은 만 19살에 당시 3부 리그였던 프레스턴 노스엔드에서 유소년 팀 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첫 지도자 경험이었죠. 이후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분석한 비디오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잠시 속했던 신트 트라위던의 감독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분석 자료로 스틸은 비디오 분석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3년 뒤인 2017년에는 벨기에 2부 리그의 리르서 SK의 수석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갑자기 팀의 감독이 경질되면서 스틸은 임시 감독을 맡았습니다. 처음으로 감독을 하다 보니 첫 2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지만 이후 파죽지세로 7연승을 달리면서 자신의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리르에서는 스틸을 정식 감독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지만 스틸은 아직 UEFA 라이센스가 없어서 60일 이상 감독직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2달 뒤에는 수석 코치로 내려갔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또 다른 2부 리그 팀인 베르스옷의 수석 코치로 부임하게 되는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팀이 1부 리그로 올라간 해에 이 팀의 감독이 다른 팀으로 떠나면서 스틸은 또다시 감독직을 수행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감독직을 맡았음에도 남은 15경기에서 6승 2무 7패로 리그 9위를 기록했습니다. 2부 리그팀이 승격하자마자 1부 리그에서도 9위로 마무리하는 건 대단히 뛰어난 성적이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만 보면 풀럼보다 높은 성적이니까요. 스틸 감독은 베이르스옷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팀의 보드진들이 원했던 건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벨기에를 떠난 스틸은 프랑스의 스타드 랭스의 수석 코치로 부임했습니다. 이때도 스틸은 여전히 UEFA 프로 라이선스가 없어서 벨기에로 수업을 들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와 벨기에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 스틸은 이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반년 만에 다시 벨기에 리그의 스탠다르 리에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랭스로 복귀했는데 같은 해 10월에 랭스의 감독이었던 가르시아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스틸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됐죠. 감독 대행을 맡은 스틸은 부임하자마자 5경기 무패 행진으로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정식 감독으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정식 감독이 된 이후에도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19경기 무패 행진을 하는 기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랭스는 현재 리그 8위인데 19경기 무패 행진 과정에서 리그 1위인 PSG와 2번 만나서 모두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 스틸 감독은 아직도 UEFA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25,000유로, 하나로는 3,300만원의 벌금을 내면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19경기 무패면 벌금 이상의 활약인 거 맞죠? 이렇게 프랑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틸 감독이 최근 토트넘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포르트 이탈리아가 토트넘이 스틸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 파라티치 단장이 그와 만나 협상을 가졌다라면서 스틸 감독이 토트넘의 후임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경력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우승 청부사라는 감독들도 토트넘에서는 모두 실패했잖아요. 차라리 신선한 스틸 감독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엔리케, 포체티노, 투엘, 최근엔 나겔스만까지 막 거론이 되면서 도대체 누가 다음 시즌 토트넘의 감독일지가 더 궁금해지긴 했는데 손흥민이 안 떠난다면 궁금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감독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아스날이 부럽기까지 하네요. 사실 결과론이죠. 아스날도 3년 넘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년 넘게 토트넘 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아스날 올 시즌에 이으면 됐죠? 다 알았으니까 다음 시즌 기적으로라도 토트넘 우승시켜줄 감독 왔으면, 아니 우승 가능한 스쿼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독 탓 안 할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